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개발개선부의 황윤석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NCS를 활용한 훈련과정 설계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CS 기반 훈련과정이란 NCS를 적용해서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을 저희는 NCS 기반 훈련과정이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훈련 기준 안에는 이 훈련 과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훈련 운영 계획서와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안내드리는 학습 안내서를 같이 구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저희 훈련 기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법 제38조에 근거해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 목표, 교과 내용, 시설 및 장비, 교사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훈련 기준은 최초로 1969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2013년도에 NCS가 나오면서 NCS 기반 훈련 기준으로 탈바꿈되고 현재 22년도까지 다양한 사업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훈련 기준과 NCS로 탈바꿈된 훈련 기준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훈련 기준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350시간, 즉 장기 과정에 대해서만 훈련 기준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었었는데요. NCS 기반 훈련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이 장기 단기의 구분 없이 단기 과정에서도 저희가 모든 내용을 제시하게끔 그런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훈련 기준은 훈련 교과목별 훈련 목표나 세부 훈련 내용 그리고 훈련 직종에 필요한 교과 내용 같은 것들이 조금은 미제시가 되었었는데 NCS 기반 훈련 기준으로 제시되면서 능력 단위, 단원, 그리고 수행 준거, 훈련 내용으로 해서 다양하고 자세한 내용들이 다듬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NCS 기반 훈련 기준은 현장과 교육, 자격에 대한 체계적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차이점으로 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NCS를 기반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NCS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와서 NCS 기반 훈련 과정으로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CS를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나와 있는 교과목명은 능력 단위 명칭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교과 목표도 능력 단위의 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내용으로 나오는 능력 단위 요소나 수행 준거, 지식 기술 태도, 그리고 밑에 있는 고려사항, 자료 및 관련 서류, 장비 및 도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훈련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훈련 내용 그리고 훈련 운영 계획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제시되는 NCS의 평가 지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수자 평가라든지 내부 평가를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되는지도 훈련 기준에서는 같이 한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훈련 기준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고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련 기준 같은 경우에는 NCS와 동시에 산업별 협단체에 의해서 개발 그리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NCS와 훈련 기준 자체가 산업계의 의견에 따라서 개발 개선되다 보니까 교육훈련 현장에서는 활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애로사항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단 국가직무능력 표준원에서는 이러한 의견 수렴들을 통해서 전문가 검토를 통한 훈련 기준 정비를 통해서 훈련 기준이 조금 더 원활하게 훈련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 기준이 개정이 되고 나면은 훈련 기준 조정 공고를 통해서 HRD넷에 등재가 되고요. 이 HRD넷에 등재된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훈련 운영 계획서나 아니면 훈련을 다채롭게 설계하실 수 있게끔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매년 1월 1일자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 기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훈련 기준에 대해서 앞서서 개요 부분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면 이 훈련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NCS 누리집을 통해서 훈련 기준을 열어보시면은 제일 첫 장에 나오는 자료 자체가 직종명, 직종정의, 훈련 이수 체계도가 순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NCS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종명은 NCS의 명칭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직종 정의도 NCS의 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훈련 이수 체계도도 NCS에 나와 있는 능력 단위의 수준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모두 다 NCS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총무에 대한 NCS 훈련 기준이기 때문에 직종명은 NCS의 명칭인 총무이고 직종 정의도 총무 NCS의 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훈련 이수 체계도도 2수준부터 5수준으로 제시된 총무 NCS의 능력 단위별 수준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용을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은 훈련 기준 안에 훈련 시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훈련 시설은 이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 시설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훈련 시설에 대한 명칭과 기준 인원, 면적, 그리고 기준 인원 초과시 면적 적용, 시설 활용 구분의 공용,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시 자료에서는 강의실과 컴퓨터실이라고 제시가 되고 있는데, 컴퓨터실 밑에는 강의실 겸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의실 겸용 가능이라는 문구는 컴퓨터실을 구비했을 경우에는 강의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다, 겸용 가능이다 라는 의미로 컴퓨터실만 구비하면 강의실은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 인원이 20명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면적은 45제곱미터로 나와 있는데, 이 기준 인원 초과시 면적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인원 초과시 면적 적용은 지금 현재 기준인은 20명인데 21명으로 1명을 추가해서 훈련을 진행할 경우에 추가되어야 할 면적으로 현재 예시 자료에는 1명당 1.5제곱미터를 추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까지는 45제곱미터로 운영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 21명으로 운영하실 경우에는 45제곱미터에 1.5제곱미터를 추가하셔서 46.5제곱미터를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시설 활용 구분에서 공용과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공용이라는 의미는 동일 훈련 기관 내에서 공동으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시설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전용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고 꼭 이 과정에서만 써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한 동일 기관 내에서 강의실과 컴퓨터실 같은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필요한 시설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가 공용이라고 둬서 A 과정과 B 과정을 운영을 하시더라도 이 과정들이 시간표를 해치지 않으면서 같이 운영이 가능하시면 공용으로 함께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 과정 과목명이라고 해서 능력 단위별로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과정 과목명은 능력 단위에 대한 NCS 능력 단위에 대한 명칭과 분류번호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개요에서도 훈련 목표는 능력 단위의 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고요. 수준도 능력 단위의 수준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다음 항목인 훈련 시간, 훈련 가능 시설, 권장 훈련 방법, 이 세 가지 항목은 훈련 기준의 고유한 항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훈련 시간 같은 경우에는 평균 훈련 이수자들이 선수 학습을 마쳤을 때의 평균 수준을 고려해서 훈련 시간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훈련 대상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어떤 학습자분들을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훈련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훈련 기준에서는 이 훈련 시간을 적용하는 비율 자체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훈련 시간이 24시간일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룰을 적용해서 최소 12시간부터 최대 36시간까지 자유롭게 훈련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훈련 가능 시설은 이 훈련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가능한 시설들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권장 훈련 방법도 마찬가지로 이 훈련 내용을 훈련하기 위해서 권장되는 훈련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성 내용에서 이 어떤 훈련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단어는 능력 단위 요소를 뜻하고 훈련 내용은 수행 준거를 뜻합니다. 앞서서 제가 NCS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능력 단위 요소와 수행 준거는 NCS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설명은 저희가 참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평가식 고려사항을 보시면은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NCS의 평가식 고려사항이라고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후에 내부자 평가나 혹은 이수자 평가를 진행할 때 평가 문항을 만드실 때 어떤 식으로 만드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평가식 고려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 항목을 한 개 문항으로 도출하실 수도 있고 2개나 3개에 대한 평가식 고려사항 항목들을 묶어서 하나의 항목으로 도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기술 태도와 장비 그리고 재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식기술 태도도 마찬가지로 NCS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각 능력 단위에서 제시되는 지식기술 태도가 모두 똑같이 제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장비와 재료 같은 경우에는 훈련 기준의 고유한 항목인데, 장비 부분을 먼저 보시면은 장비에 대한 명칭, 단위, 활용 구분, 그리고 한 대당 활용 인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명칭이 지금은 컴퓨터, 프린터, 빔 프로젝터로 제시되어 있고 단위는 대, 활용 구분은 공용, 한 대당 활용 인원은 1 또는 바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활용 구분의 공용과 전용의 의미는 동일 기관 내에서 과정을 운영을 할 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비는 공용 장비이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장비는 전용 장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A 과정과 B 과정 두 개 과정을 운영을 할 때 커미터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다면 이 커미터실은 시간표에 따라서 훈련을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용으로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혹시나 만약에 이 과정에서만 꼭 써야 하고 다른 과정에서는 쓸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대당 활용 인원이 지금 1로 제시되어 있는데 컴퓨터가 한 대당 활용 인원이 1로 제시된 경우에는 학습자 1명당 컴퓨터 한 대를 구비해야 하셔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만약에 이 숫자가 5로 제시되어 있다면 한 대당 활용 인원이 5명이기 때문에 장비 한 대를 가지고 5명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프린터와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활용 인원이 숫자가 아니고 바라고 해서 작대기 표시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훈련 인원 수에 상관없이 과정당 한 대를 구비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20명이든 10명이든 30명이든 그 인원의 수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한 대만 딱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바로 표시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료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장비와 같이 주 재료, 필요한 재료들을 제시한 것으로 참고 자료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훈련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훈련의 직종명, 직종정의, 훈련일수 체계도, 훈련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동인 내용으로 쭉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이후에 내용으로 설명드렸던 과정 과목별로 나온 능력 단위에 대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능력 단위 세트마다 하나씩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단위가 만약 10개라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교과 과정명에 대한 내용들이 10번이 순차적으로 제시되고 그 순차적으로 제시가 다 끝나면은 훈련 기준의 항목들이 다 제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훈련 기준을 활용해서 훈련 과정을 편성을 하실 때는 첫 번째로 산업 현장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 기준을 활용해서 훈련 대상자의 효과적인 직업 능력 개발을 고려하셔야 되고, 훈련일수 체계를 기반으로 수준별로 훈련 과정을 편성하시게끔 이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도 참고 자료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자료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NCS 기반 훈련 기준을 적용해서 훈련 과정을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예시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저희는 일단 훈련 과정명을 객실관리 양성과정으로 잡았고 훈련 기간은 3개월에 300시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훈련 수준은 3수준이며 훈련 대상자는 객실관리 분야의 신규 구직자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훈련 목표도 마찬가지로 고객이 편안하고 안락한 투숙을 위해 다른 예약 접수나 체크인, 체크아웃 업무, 하우스키핑, 호텔 세탁물 관리 등을 통해 최상의 객실 상품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임의로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이 내용들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첫 번째로 왼쪽에 교과 훈련 시간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예시 자료에서는 훈련 시간을 총 300시간으로 설정을 했는데 여기서 또 다시 나뉘어서 NCS 소양 교과는 30시간, NCS 정경 교과는 180시간, BNCS 교과는 90시간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NCS 소양 교과 같은 경우에는 NCS 안에 들어가 있는 직업기초 능력을 저희가 예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직업기초 능력 같은 경우에는 총 훈련 시간의 최대 10%까지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총 훈련 시간이 300시간이라서 거기에 10%인 30시간까지 편성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NCS 전공 교과는 아까 앞서 저희가 봤던 능력 단위를 활용한 NCS를 적용한 교과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NCS 기반 훈련 과정을 인정받을 때는 전체 훈련 시간의 40% 이상을 NCS를 적용할 경우 저희가 NCS 기반 훈련 과정이다 라고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80시간으로 설정했을 경우에는 전체 훈련 시간의 60%를 NCS 교과 과정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40%인 최소 기준을 만족해서 여기서 기준 조건을 충족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BNCS 교과 90시간 같은 경우에는 NCS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NCS를 활용해서 교과목을 편성하기 힘들 경우에 NCS 그리고 기초소형교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으로 편성하실 수 있는 BNCS 교과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왼쪽에 편성 시간이 300시간이고 우측에 훈련 시간 또한 300시간인데 직업기초 능력을 30시간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는데 여기서 또 다시 나뉘어서 의사소통 능력 15시간, 대인관계 능력 15시간을 합쳐서 30시간으로 구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CS 전공교과에 대한 세부 항목을 보시면 객실 서비스라는 교과목을 현재 70시간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놨는데 이 객실 서비스는 우측에 능력 단위 3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교과목으로 편성한 경우입니다. 객실 예약 접수, 체크인, 체크아웃으로 포함되어 있는 3개 능력 단위를 합쳐서 하나의 교과목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다른 하나의 능력 단위를 하나의 교과목, 2개의 능력 단위를 합쳐서 하나의 교과목으로도 자유롭게 편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도 나와 있는 고객 서비스, 하우스키핑 정비, 호텔 세탁물 관리, 여행 상품 추천, 또 각각의 능력 단위를 하나씩 따와서 교과목으로 편성한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내용들을 모두 합쳐서 현재 180시간으로 NCS 교과를 만들어 놨다라고 자료로 가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하단에 나오는 내용이 BNCS 전공교과에 대한 내용인데 BNCS는 9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호텔 경영을 20시간, 마케팅을 25시간, 호텔 객실 관리를 45시간으로 설정을 해서 이 3가지 능력은 지금 현재 NCS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또한 NCS가 있더라도 가지고 와서 원활하게 훈련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BNCS로 편성을 해서 90시간으로 넣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훈련 과정에 대한 편성 예시에 대한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는 훈련 이수 체계도로 다시 한번 제시가 되고 있는데 푸른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활용해서 NCS 기반 훈련 과정을 편성했을 때 활용한 내용은 파란색 음영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활용하지 않은 것은 검은색 음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의 깊게 보실 내용들은 객실 관리라는 NCS의 직종 안에서만 NCS 능력 단위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타 NCS에서도 자유롭게 능력 단위를 가지고 와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객실 관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더라도 다른 기타 NCS와 그리고 NCS가 존재하지 않는 BNCS에 대한 교과목을 편성해서 모듈식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썼다라는 게 NCS를 기반으로 한 훈련 과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과목별 운영 로드맵을 보시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3개월에 300시간짜리 과정을 어떤 식으로 배분했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1개월 차 100시간에는 의사소통 능력을 15시간 배분하고 호텔 세탁물 관리, 하우스키핑 정비, 마케팅, 호텔 경영을 각각 배분하면서 총 100시간으로 설정을 했고요. 2개월 차에도 마찬가지로 대인관계 능력과 객실 서비스, 고객 서비스 관리, 호텔 경영 등을 제시하면서 100시간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3개월 차에도 같은 내용으로 100시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훈련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지, 몇 시간을 설정을 할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다듬어서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NCS 기반 훈련 기준이란 어떤 것이고 훈련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개정되고 그리고 누가 활용하고 있는지 훈련 기준을 활용한 훈련 과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훈련 과정을 편성할 때는 어떤 식으로 편성하는지에 대한 예시 자료를 저희가 한번 간략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설명 자료는 지금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NCS와 NCS 및 훈련 기준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